네, 이번엔 데이터 관련된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 하영호의 DVD 비립 순서입니다. 자, 함께 하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넘버웍스의 하영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하영호 대표님, 이 DVD 비립 코너를 통해서 이 데이터는 어렵다라는 이 편견은 좀 깨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데이터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도 하나씩 지금 풀어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이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는지 굉장히 기대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TV도 들어와 있죠. 네. 이게 뭔가 멋있는 로고가 있는데 이게 의미심장한데요. 바로 이게 칸 광고제에 있는 그 포스터예요. 네, 우리가 그 깐느라고 네. 이야기도 하는. 네, 갑자기 데이터하는 사람이 왜 갑자기 칸 광고제 이야기를 꺼내냐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이 칸 광고제에서 올해부터 되게 독특하게도 크리에이티브 데이터 라이온스라는 섹션이 만들어졌어요. 데이터에 기반한 광고나 상품, 이제 이런 마케팅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이제 겨루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그 데이터가 생활 전반에 많이 들어와서 이런 되게 유명한 그 광고제마저도 이런 섹션이 별도로 생긴다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 칸 광고제에서 수상을 했던 이 데이터 섹션 수상작들 중에 몇 개 재밌는 거를 같이 한번 나눠볼까 해서 들고 나왔어요. 네, 그만큼 이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나 제품, 캠페인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번 칸 광고제의 데이터 섹션에서 선보인 광고들은 주로 어떤 거였는지 궁금해요. 네, 이 칸 광고제는 보면 이제 금상, 은상, 동상 그리고 이제 어떤 입선작 이렇게 나누는데 금상 수상작은 좀 어떤 데이터를 이용해서 공공을 돕는 그런 그 광고들이 수상을 많이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들은 그런 그 데이터로 공공을 도왔던 그 재밌는 두 가지. 멕시코의 SOS SMS라는 광고랑 그다음에 러시아에서 했었던 트윈 소울즈 모아서 가져와 봤어요. 네, SOS SMS 첫 네. 번째로 말씀해 주신 그 광고부터 한번 네네.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 광고 영상을 다 보면 정말 좋겠지만 네. 그랬다간 프로가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몇 개 그 캡처를 해서 가져왔어요. 이 SOS SMS라는 게 어떤 거냐면 네. 이 멕시코에서 예를 들어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면 이제 응급 요원이 출동을 해서 사람들을 이제 병원으로 이제 호송할 거잖아요. 네. 그 와중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그중에 5%가 죽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사람이 어떤 혈액형인지,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지라는 굉장히 단순한 정보가 없어서 죽는데요. 네.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이 멕시코 적십자에서 SOS SMS라는 그 데이터 서비스를 만들었던 거죠. 이 적십자 홈페이지에 가서 자신의 혈액형이라든지 지병이라든지 이런 기타 사항들을 기록해 두면 이제 멕시코 적십자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다들 아무것도 안 들고 다녀도 요즘 최소한 휴대폰 정도는 들고 다니지 않냐. 네. 그럼 이렇게 미리 등록을 해두고 나중에 구급대원이 쓰러진 사람을 찾아서 발견했을 때 다 없어도 주변에 이 사람이 어떤 혈액형이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도 이제 주머니에 있는 이 사람 주머니 휴대폰을 꺼내서 코드를 긴급 전화 코드를 입력을 하면 네. 서버에 미리 저장돼 있던 혈액형이라든지 지병이라든지 이런 게 바로 전송이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죠. 사실 생각해보면 휴대폰이 잠겨 있어도 긴급 전화는 전부 다 되잖아요. 네. 그걸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아이디어인데도 사람들이 꽤 많이 구할 수 있는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이 기본적인 의료 데이터를 입력해 놓는 것만으로도 위급 상황에서 정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참 꼭 필요한 부분이 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동안 데이터가 기업들의 마케팅이나 이 매출 향상을 위해 많이 쓰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하지만 네. 이번에 이 광고를 통해서 이렇게 또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공공적인 역할도 이 데이터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네. 그것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것 같은데 자, 이 첫 번째 광고에 이어서 두 번째 광고는 또 어떤 거일까요? 네. 두 번째도 약간 또 훈훈한 어떤 그런 그 광고인데요. 네. 그 러시아에서 있었던 트윈 소울즈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가 굉장히 예쁘게 웃고 있죠. 네. 이 러시아에서는 1년에 15,000명의 그 아이들이 입양이 되곤 하는데 이 중에 31%가 다시 되돌아오곤 한답니다. 굉장히 왜죠? 가슴이 아프죠. 네. 이런 갈등의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 아이가 이렇게 엄마의 사진을 들고 있는 것처럼 네. 부모와 자식 간에 얼굴이 너무 달랐을 때 서로 정을 잘 못 붙여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이 러시아에서 기술을 접목시켜서 이걸 해결하려고 했었던 거죠. 어떤 거냐면 이 입양 대상인 아이들의 얼굴을 전부 다 얼굴 인식을 했어요. 네. 얼굴 인식을 하고 입양을 하려고 하는 부모가
이제 내가 입양을 하겠다라고 의사를 표현하면 이 부모의 얼굴 역시 인식을 해서 네. 우리 예전에 이런 뭐 닮은 스타 찾아주기 뭐 이런 이런 앱들 되게 유행했었던 적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뭐 페이스북 가도 막 얼굴 인식 되게 잘 되죠. 그 기술을 이제 입양하는 쪽에다가 이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닮은 부모와 가장 닮은 자식이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거죠. 실제로 이 프로모션이라기보다는 캠페인이죠. 공공의 네. 캠페인은 러시아 이제 전 아이들 입양 부분에 있어서 적용이 돼서 뭐 이렇게 굉장히 닮은 사람들을 서로 매칭을 시켜줬고. 네. 이건 굉장히 큰 반향을 얻었대요. SNS에서 엄청 이제 회자가 많이 되고, TV 광고에도 많이 나가고, 이제 뭐 그쪽에 있는 이런 뭐 연예인들도 여기에 대한 지지를 표명을 하고, 네. 그래서 러시아 쪽에서는 이제 굉장히 큰 이슈를 지금 뭐 부모, 네. 많은 매체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되고 있죠. 뭐 사실 뭐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언급이 되면서 그 입양을 하겠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사람이 500% 이상 늘었다라고 해요. 네. 사실 이제 어떤 이런 서비스 자체보다도 이걸 통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자기 집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게 더 네.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요? 기술이 굉장히 사람을 도운 케이스죠. 네. 그러니까요. 네. 이 입양을 권고하는 캠페인 많이 봤잖아요. 네네. 하지만 이렇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부분들을 어필을 해서 이렇게 네. 캠페인을 하니까 그 입양하는 사람들도 정말 폭발적으로 이 부분들을 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네. 얼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또 서로 닮은 아이들과 부모를 연결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입양을 네. 늘릴 수 있는 가장 네. 좋은 기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우리나라에서는 뭐 데이터 기술을 공익적인 분야에 주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사실 공공적인 측면에서 이 러시아 케이스도 그렇고 데이터가 공공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활약할 부분이 큽니다. 사실 이제는 좀 어느 정도는 너무 잘 알려져서 식은 네. 떡밥이긴 하지만 이런 용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네. 우리 서울시의 이제 야간 버스 노선을 결정을 할 때 사람들의 휴대전화 통화 패턴을 가지고 네. 밤에는 이 지역에 사람이 있음, 이 지역에 사람이 없음 이런 식으로 노선을 정했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인 게 예술의 전당 앞부분 뭐 이런 데가 있어요. 여기는 네. 낮에는 굉장히 사람이 많은데 밤에 가면 남자가 가도 무섭죠. 썰렁해요 보면. 맞습니다. 제가 네. 그 근처에 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네. 굉장히 썰렁해요. 네. 그래서 낮의 통행량과 노선을 기반으로 그냥 이제 야간 노선을 정하게 되면 사람이 가지 않는 곳에 노선이 배치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네. 이럴 때 실제로 거기에서 이제 발생했던 통화 발생량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 시간에 사람들이 정말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고 그걸 기준으로 노선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공공에서 더 많이 쓰이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국내의 공공이라는 게 네. 데이터 드리븐이라기보다는 민원 드리븐이거든요. 민원자가 우리 집 앞에 왜 노선 안 넣어주냐 네. 이렇게 전화를 걸면 공무원들이 어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근거를 대기가 힘들었었어요. 네. 그런데 어떤 중립적인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 기준에 의해서 정해졌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네. 또 그렇게 또 사용할 수도 네네. 있겠네요. 이 데이터가 우리 세상을 좀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렇게 두 가지 광고를 보고 네.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는데, 네. 우리가 보지 못한 광고들도 한번 더 찾아본다면 그 네. 데이터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흥미진진한 데이터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데이터가 우리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지 다음 시간에도 더 새롭고 흥미로운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